네, 저희가 대학교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 편이고요. 경희대 편은 김수리 원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수리 원장님, 경희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고 학생들한테도 선호도가 높은 학교인데 한번 이제 자세히 봐볼까요? 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서 하나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또 이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네, 굉장히 음, 즐겁게 좀 준비를 했었고요. 네, 실제로 또 다녀오기도 했는데, 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다니면 아이들도 다니면서 되게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경희대는 서울캠, 이제 국제캠, 강릉캠 이렇게 세 가지 캠퍼스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학교고요. 광릉캠이네요. 네, 강릉 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제 음. 평화복지대학원으로 쓰고 있는 강릉 캠퍼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몰랐던 거였네. 네, 네. 일단 서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학문 위주로 네, 되어 있고 이제 음, 인문사회, 의학학, 기초과학, 순수예술 음, 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음,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학문인 음, 이제 공학, 응용과학, 국제화, 이제 현대예술, 음. 그다음에 체육학과가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네. 약간 기본 학문에서 약간 파생되어 있는 학과들이 이제 국제캠에 주로 배치가 돼 있다. 네. 아, 네. 경희대학교 하면은 워낙 캠퍼스가 이쁜 걸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왜냐면 캠퍼스 때문에 또 이 음.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본교도 그렇고, 네, 네, 이뻐요. 분교도 그렇고. 네. 네, 근데 경희대는 본교, 분교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원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죠. 코드가 하나인. 네. 경희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풍경도 예쁘고 학교 음, 캠퍼스 자체도 예쁜 학교입니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왔다 음, 갔다 할 일들이 좀 많다 음, 보니까 그 이름을 한 글자씩 이제 따서 설국버스라고도 불리우는 음, 차들이 있다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넓어서 그 음, 버스 차고지를 음,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내주면서 음.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교내에서 무료예요? 네, 그 아니, 외로 나가도? 네, 정문 앞까지, 네, 네. 앞까지 이제 아, 가능하다고 하고, 그 음, 안에서도 이제 무료로 타고 음, 다닐 수 있어서 음. 좋다고 해요. 학교 내 네, 셔틀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캠퍼스가 이쁘다 보니까 촬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음,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나 음. 아니면 옛날로 가서는 이제 음. 옛날 논스톱 촬영지로도 유명하기도 했고, 논스톱? 아, 네. 네. 아, 너무 오래된. 제가 얼마 전에 쾌걸춘향 드라마를 다시 봤거든요. 뭐요? 쾌걸춘향. 해골춘향? 네. 근데 초반에 초반에 네, 그런 네, 거 아니, 있죠. 근데 2005년도 드라마인데 거기서 보니까 경희대학교 드라마. 아, 네. 그러면서 좀 즐겁게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없는 과가 거의 없어요. 과가 음, 굉장히 많아서 음, 이제 대학계 SM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 여러 가지 이제 과들이 많고, 음. 네. 또 입학식이 또 레드카펫이 깔리기 때문에 그 입학식도 되게 유명하죠. 어, 이제 인스타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학교 이미지가 약간 고리타분한 또 전통을 중시하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학교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네. 뭔가 좀 젊어 보이고, 네. 약간 좀 남자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좋아할 법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있어요. 그쵸? 그래도 이쁘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그 서울 캠퍼스의 학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음, 연예인들도 왔다 가서 촬영도 하고, 음, 그래서 국제 캠퍼스는 저 가서 좀 먹어봤는데, 음,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 캠퍼스 학식이 굉장히 유명해서, 잘 음, 나오는 걸로 되게 유명해서 한번 또 음. 가서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네. 예전이지만 난 뭐라고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좋아졌겠죠? 네. 네. 경희대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여서 무조건 음, 1학년 때 필수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수업을 들어야 돼요. 네, 음, 여기 여러 가지 뭐 다학적 시각을 이제 가지고 음, 이제 공부하는 인문학 과목인데, 음,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안에 보면 사세기 광장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음, 거기서도 굉장히 심오한 인문학 관련된 이제 후마니타스 관련된 질문들이 또 써져 있더라고요. 네. 후마니타스 칼리지. 네, 그리고 이제 공연학과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학생들은 음, 그런 문화를 좀 즐기기 좋은 음, 학교 중에서 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키워드에 머니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네. 저기 경희대학교가 또 임대 사업을 네. 또 좀 하고 아, 있어서 회계 쪽에도 거의 그 회계 전문학 사거리하고 음. 뭐 오피스텔 그런 임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잘 돈이 버는구나. 많다고 네, 네. 튼튼한 학교 중에서 또 재정이 네, 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네. 네. 학생들 그 등록금만 가지고 수업료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부수적인 게 있으면 뭐 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워낙 부자였던 학교 중에서 하나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학교 그런 이제 공사를 또 음,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음, 조금 평범해졌다는 얘기들도 있고 예. 네. 이제 경희대하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정문이잖아요. 음, 예, 네오르상스 정문 이제 음, 새천년 기념탑이라고 하기도 음, 하는데 정말 그 학교 국제 캠퍼스 그 학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를 이렇게 음, 지나서 가야 돼요. 네. 낮에 저는 이제 음, 가서 보고 왔는데 와 음, 낮에도 너무 멋있다. 근데 음. 제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은 진짜 안 담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음, 제가 그 근처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밤에 또 경희대를 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음, 지나갔는데 음, 와 밤에가 더 멋있더라고요. 네. 음, 이 전문 때문에 그 네, 경이랜드라는 별명도 음. 에버랜드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네. 네. 이제 정문을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공대예요. 음, 국제 캠퍼스에서. 생각보다 딱 들어갔었을 때 공대를 처음 봤었을 때는 좀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자세히 또 보니까 뭔가 좀 닮은 게 있지 않나요? 뭐가 닮았죠? 아, 그 좌우 대칭의 뭐 이런 거? 뭐지? 이게 어, 불리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마징가제트라고. 아, 네. 예, 그래서 배달 그러네. 같은 거 이제 시킬 때도 뭐 음, 마징가제트 뭐 왼쪽 팔 뭐 어, 팔꿈치요 아니면 뭐 겨드랑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네. 네, 배달하면은 다 잘 찾아온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시는 학생들이 마징가제트를 알까? 이게 하여튼 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 음, 마징가제트 공대 캠퍼스입니다.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옆에 기숙사가 있어요. 음, 제2의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우정원이라고 오피스텔식, 우리나라 최초 오피스텔식 음, 기숙사라고 해서 또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왔는데 음, 학생들은 막상 없었고, 네. 이제 뭐 교수님들이 또 식사하고 있는 분들도 좀 음, 있었고, 음. 가니까 되게 막 로봇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 네. 네. 로봇, 서빌 로봇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로고 말고 그냥 이렇게 어, 지나가길래 이렇게 보니까 어. 날씨나 이런 것도 알려주고 뭐 아, 이렇게 오늘의 사주 이런 것도 봐주고 오, 네. 그래서 재밌는 저도 보고 것들이, 왔습니다.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처럼 뭐가 있나 보네요. 네. 네, 그리고 경희대 하면 또 체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체대 건물 이제 선승관이라고 음, 이제 보면은 이제 체대 음, 건물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음, 크고 음, 그래서 경희대에서 체육대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네, 굉장히 저희 좋았어요. 여기 그 경희대 체대 체육관하고 이렇게 운동장 네.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네. 아, 배구 선수들, 배구장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위민패도 막, 거기 되게 바닥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너무 열심히 놀아서 파손을 안 했으면 좀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하튼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선승관이라고 음, 체육관인데, 처음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음, 제가 갔다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 중에서 하나인데, 음, 네, 체육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선승관 앞에 이게 도회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도회관도 보면 딱 도회관이라는 음, 거를 알게끔 또 만들어 놨거든요. 좀 음, 작긴 하나, 네, 도회관이 또 따로 있고, 음. 가다 보면 또 중앙도서관은 굉장히 또 유명하죠. 여기는 아, 또 진짜 멋있다. 촬영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안에도 굉장히 멋있다고, 음,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경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님이 음,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음, 여기도 캐릭춘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보고 음. 보니까, 내가 이거 알아본 데 하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촬영장에서도 많이 와서 네, 촬영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음, 네. 이게 그 중앙도서관 앞에 음.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사색이 광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사색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음,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서 질문 같은 것들도 많고 음,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도 음, 실제 사이즈의 1.5배인가? 음. 로 이제 제작이 이제 되어 있어요. 더 크게
네. 질문들을 보면 경희대학교가 어떤 이제 학교인지 뭘 중요시하는 학교인지가 좀 알기 쉬운데 음, 거의 인문학에 관련된 이제 질문들 뭐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나 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철학적인 네. 질문들을. 네. 음,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유튜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음, 심오한 이런 인문학 질문들을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네. 예, 또 그런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경희대를 또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예, 또 봤어요. 경희대는 또 천문대가 있어요. 어,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음, 경희성도 발견해가지고, 예, 음. 뭐 기사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경이성, 네, 새로운 별을 네, 네. 발견하고, 또 명명도 그렇게 됐나 보네. 네, 네. 경희성으로 명칭을 변경을 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천극장. 아니, 이런 게 왜 네. 나는 그냥 대충 그 앞쪽에만 가고, 뭐 체육관하고 미대나 가고 그랬나 보다. 관광을 한번 가야겠다. 네. 사진이 계절별로 너무 이쁘네. 맞아요. 네. 진짜 계절별로 느낌이 다 다르고, 네. 네, 노천극장은 앞에서도 예쁘고 뒤에도 예쁜데, 네. 이제 뭐 축제할 때도 여기서 거의 이렇게 분위기가 하고, 거의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유럽에 사시는 네. 동산에 그냥 부러워서. 공연학과가 아까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네, 음,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 뭐 이번에 휴가 먹으면서, 때 여행 가는데 네. 그 여행 가는 데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 어딜 가나 했는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날씨 좋을 음, 때는 진짜 음,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서울 캠퍼스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음, 간단하게 보면은 네. 이제 등용문이라고 정문이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제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를 이원화 캠퍼스인 걸 이제 홍보하다 보니까 음, 서울 캠퍼스에 가서 아까 새청년 기념탑 정문을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정문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등용문이라고 해서 서울 캠퍼스는 정문이 등용문이고 음, 이게 평화의 전당 음, 여기서 이제 콘서트 같은 거나 팬미팅 같은 거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입학식을 서울 캠퍼스에서 하고 졸업식을 국제 캠퍼스에서 음, 네, 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레드 카펫을 깔고 음, 학과별로 이제 깃발 들면서 이렇게 음. 하는 게 전통인 것 같습니다. 제 캠퍼스가 인기도 있고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 사실은 캠퍼스가 예쁘고 이런 얘기들은 다 서울 캠퍼스에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네, 이 네. 평화의 전당. 음, 네. 그리고 이제 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캠퍼스 예술 디자인 대학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장 끝에 있어요. 음, 네. 굉장히 멀리 있고, 음, 근데 마찬가지로 건물만 봐도, 이제 예술대학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음, 아무래도 야작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이제 캠퍼스 중에서 하나라고 좀 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대생들이 참 밤늦게까지 작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네. 이게 층별로 과들이 다 한 층마다 한 과들이 음. 분포가 되어 있고, 원래 그 네. 대학에 가면 항상 법대하고 미대 건물이 제일 늦게까지 켜져 있다고 음, 얘기하는데 항상 예체능이고 또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미대생들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렇게 오해가 좀 있죠. 여기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스 차고지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음, 네.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가장 또 캠퍼스가 추운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춥다고요? 네. 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뻥뻥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뭐 세게 불겠지. 산업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과, 음, 환경 조경 디자인과, 의료 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과, 도예과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디자인과 외에도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 음, 그다음에 연극 영화학과 음.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1층에 그런 연극이나 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또 음. 시설이 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극장 같은? 네. 소공연장 같은? 네네. 이렇게 총 이제 298명인데 음. 디자인과 학생들만 보면 222명을 뽑고 있습니다. 네. 과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음. 네. 산업 디자인과부터 특징을 보면 이게 제품 디자인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제품 디자인이나 서비스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공간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시 디자인처럼 좀 폭넓게
수업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어서 음, 네, 수업하는데 되게 좋다고 하고 음,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들도 고품질 전시 작품 출력을 위한 이제 대형 플로터를 구비를 하고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일러스트 작업 시에 조금 유용하다고 하고 음,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카메라들이나 스튜디오 조명들 같은 것들도 국가의 촬영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음. 제가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스튜디오들이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원해주는 장비들이 네, 좀 좋다고 하고 저희가 학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순수예술과만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이제 디자인 학과들은 다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환경조경 디자인학과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다른 디자인 전문 분야와 비교해서 이제 조경 학문의 음, 특징이 뭔지 좀 살펴보면 음, 이제 물리적인 규모에서도 타 디자인 분야하고 비교해서 훨씬 큰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네. 공공 이제 공간을 음, 계획을 하고 디자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 환경이나 공공성에 대한 윤리적 소양의 함량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이트에 네. 이걸 보면 이제 경희대의 특색을 알 수가 있어요. 음, 아무래도 인문학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여서 음, 네, 연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경희대가 지금 네, 이제 그 공간 디자인과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조금 더 폭넓은 환경 조경 디자인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의료 디자인 학과가 있는데요.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좀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음, 네, 그래서 좀 차별화된 패션 디자인 교육이 좀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제 패션 실무하고 연결된 이제 기업 연계를 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실제 현장을 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학과인데요. 음, 이제 대학원이 음. 디지털 콘텐츠 학과 고유의 단일 일반 대학원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다고 네. 해요. 네, 이쪽에 네, 있는구나. 대부분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고유의 단일 일반 음, 대학원이라 음, 네, 이제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하기가 좋고 음, 네. 이제 도예학과는 제가 아까 캠퍼스 설명할 때 이제 따로 있었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본인들만의 이제 도예학과의 특징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글을 보면 음, 이제 타대학은 실용도자 중심 아니면 공예, 도자 조각 중심이라는 도자 미술에서 약간 국한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경희대 도예학과는 이제 예술, 공예, 디자인 영역이 서로 어울려서 좀 융합적인 학문을 좀 지향한다고 이제 음, 소개를 해놨는데 환경과 새로운 시대에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교과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참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자인 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공예 파트가 있는데 공예 파트 중에서도 뭐 금속 공예, 목 공예, 유리 공예 많은데 그 안에서 도예과만 가지고 있. 네. 워낙에 경희대 하면 도예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네. 예,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뭐 갖추고 있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전문 분야, 특성화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음. 거죠. 예.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음. 실기교육을 위한 시설도 국내 제일을 또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도예과가 아까 그 건물만 보더라도 도예과를 이렇게 따로 건물을 구축을 해서 음. 가지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도예에 대한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개해 주신 이제 디지털 컨텐츠 학과도,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학과가 어느 학교 못지않게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디지털 컨텐츠 학과도 사실 음. 최근에 디자인 교육 트렌드가 뭐 디지털 관련 융합 관련된 이제 커리큘럼을 음. 보통 커리큘럼에 이제 넣어서 이제 음.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는 이전부터 음. 학과 세부화돼 있어서 디지털 컨텐츠 학과를 좀 계속 음. 이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좀 교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의 좀 선도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학과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음. 이제 역사를 좀 들어가 봐야 이제 학교 되는데, 역사를. 네, 경희대 역사는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네, 신흥무관학교하고 또 관련이 있는 학교이기 네. 때문에, 신흥무관학교로 1947년에 출발을 해서 음. 현재 경희대학교까지 음. 어떻게 왔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11년에 신흥 강습소로 만주에서 시작을 네.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1919년 5월 3일에 신흥 무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네. 해방이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신흥 전문학교로 이시영 선생님이 이제 설립을 하시는데 대학 기간으로 이때 승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정문이 아까 서울 캠퍼스에서 봤던 등록문이에요. 네. 51년 6.25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네. 이때 조영식 박사가 나와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 때문에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경희대학교가 이제 신흥 이제 학교에 계속 뿌리를 갖고 있는 학교인지 아니면 이제 조영식 박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명칭을 또 바꿨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따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3년 10월에 회기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죠. 회기동에 교지 25만 평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고요. 55년에 이제 조영식 초대 총장이 되면서 경희대로 이때 교명 변경을 합니다. 네. 여기 신흥대학터라고 보면 대한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인 신흥대학이 1960년 경희대학교를 이름을 바꾸었다. 네, 이렇게 두 문장으로 경희대학교하고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관계를 두 문장으로 압축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이게 좋죠. 그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립한 배경이라든가 설립 이후에 설립자들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서 좀 친일 행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신흥 무관학교가 전신이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라는 게 가장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대학교 설립 인가가 55년에 이루어지고 네. 경희대학교 하면 또 이제 그 한의 쪽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때 이제 동양의과대학 인수합병, 의과대학, 약학대학 신설을 이제 65년에 하게 됩니다. 네. 네, 65년에 또 용인에 이제 이원화 캠퍼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원 캠퍼스를 설립을 하고요. 네. 79년에 서울 캠퍼스 대강당, 이제 평화의 전당을 착공을 완료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6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평화 대백과사전 발간을 하고 이제 세계 최초의 세계지민 교과서도 평화대 발간됐다고요. 백과사전. 네. 93년도에 교육기관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이제 수상을 하고요. 네. 네, 96년에는 조영식 학원장이 유엔 세계 평화 특별 공로상을 또 수상을 합니다. 이쪽에 워낙에 활동을 많이 네. 하셔서 공로가 인정이 되고 있는 분이네요. 97년도에 아까 제가 천문대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경희천문대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병광성을 발견을 하는데 이걸 이제 경희성으로 명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최초 오피스텔스 기숙사 우정원. 네. 네오르상스 이제 문도 새천년 기념탑 2001년도에 이제 하면서 네. 2007년도에는 수업 캠퍼스를 이제 국제 캠퍼스로 명칭을 변경을 해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예술디자인대학 준공하고 제2 기숙사도 준공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경기대까지 한번 쭉 돌아봤고요. 네, 학교 이제 역사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요강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경희대는 정말 다양한 수시 정시 이제 통틀어서 네. 총 7가지의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되게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라는 이제 전형으로 보여지고 네. 일단 수시 먼저 조금 살펴보면 네. 실기 전형,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해서 144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제 실기 중심, 수능 중심 해서 78명, 총 네. 222명이 됩니다. 네. 수시부터 좀 이제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기회균형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실기 전형 네.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네. 돼요. 네. 교과 전형부터 좀 들여다보면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불리우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교과 이수가 좀 충실한 학생들 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 돼야 됩니다. 네. 교과 학습을 따라 상황만을 이제 종합을 평가를 하는데 교육 과정에서 이제 평가 체계가 조금 변화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교과 종합 평가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학교 교과나 이제 성적이 70% 그리고 종합 평가 성적이 30%인데
교과 성적만 보면 관영 교과에서는 국어, 영어, 교과별 전체 과목이 80%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예술 교과가 20%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과 종합평가 성적은 어떻게 되어 들어가냐면 교과 이제 항목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걸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50%. 네.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제 50%, 진로 역량해서 이렇게 50%를 보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가 요소 비율이라든지 항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경쟁률은 가장 높은 이제 시각 디자인과가 7.8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예학과 3점대가 있고, 교과 평균을 보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의 다 1점대이긴 하는데 도예과가 지금 2.4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의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균 등급이 좀 내려간 것 같고 음. 이걸 보면 이제 교과 종합평가가 이제 좀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이제 항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학과 성적만 딱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학업 성취도나 뭐 학업 역량이라든가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교과 종합 평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합격자 등급이 조금 이제 폭넓게 좀 펼쳐지는 모습이 이제 보이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음. 다른 이제 타 학교의 교과 전형이랑 좀 다른 건 이제 수학 반영을 이제 안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학생들 성적 합격대 분포도가 퍼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 좀 밀도 있게 있는 등급대는 아무래도 2등급하고 1등급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희대학교는 의외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수시 전형에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본인의 이제 성적에 대한 그 분포도, 좋은 성적 분포도가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 좀 참고해서 꼭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학생들의 합격 분포도가 좀 많이 펼쳐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합격자 평균 등급은 2등급 안으로 들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수학이 좀 빠지니까 국어 영어 중심으로 준비하는 네. 미대 중지생들의 등급은 당연히 네. 조금 더 높게 보이는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예과에서도 이제 5등급에 가까운 학생은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중에 이제 도예 전문 고등학교 있죠. 네. 이런 학생들이 도예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수시 전형에 뭐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런 전형을 보면 고학교 출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인가 도예학과를 이제 진학한 친구들이 한 명, 소수 인원 빼고 한 자릿수 빼고 나머지는 다 그 학교, 그러니까 도자 전문으로 계속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뭐 예상이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되게 저희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특수한 사례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에 주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수능 네.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네. 국어 영어 중에서 한계 능력 이상이 3등급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필수 문제. 네. 이제 두 번째로 종합전형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24년에는 자기소개서가 일단 우선 폐지가 됐고요. 네. 정성평가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보면 이렇게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써져 있는데 예, 이제 분교의 인재상 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하고 예, 이제 그거에 맞게끔 어떤 이제 잠재력이나 어떤 것들이 좀 갇혀 있는 학생들인지가 잘 써져 있어요. 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문화인은 나는 어떤 조건이 문화인이다, 있어야 뭐 되고 나는 세계인이다 이렇지 않고 세계에는 명시적으로 또 어떤 게 충족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내가 해당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창조인이 딱 가는 겁니다. 네. 문화인은 이제 문화나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주로고 세계는 이제 외국어 능력, 그다음에 창조인은 수학이나 과학 쪽에 이제 분야를 좀 개척하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재상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원 학과가 세분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이나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창조 이게 무슨 소음인도 아니고 어쨌든 창조인에 해당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산업디자인학과 약간 이런 식의 그 성격이 좀 어느 정도 닮은 꼴로 지원하는 건 있긴 있죠. 네. 총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서류로 100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점수 그리고 면접 30%가 이렇게 들어가서 평가가 됩니다. 네. 이것도 이게 비슷한 전형이 있고 이전에 저희가 한번 그 대학별 탐구할 때 국민대학교나 제가 홍대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 전형을 언급하거든요. 네. 국민대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국민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희대학교도 보통 지원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2차 때 면접이 좀 타이트하기로 나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그러니까 학과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공 관련된 질문을 생각보다 좀 깊게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좀 비슷해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들은 전문적인 그 학과 내용보다는 약간 인적성에 관련된 그렇죠. 내용이 네네. 된다. 뭐 이제 평가 요소를 조금 세분화돼서 좀 이제 살펴보면 진로 역량이 50%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자신의 진로나 전공에 관한 이제 탐색 노력하고 준비 정도를 이제 보는 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 대학 교육을 이제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보는 이제 학업 역량이 30%.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공동체 역량이 20%. 네. 이렇게 해서 총 100%가 됩니다. 네. 음. 면접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방식은 공통 질문이고 이제 인성 50%, 전공 적합성 50%인데 인성 파트 안에서도 가치관이나 뭐 태도,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에서도 전공 기초 소양이나 논리적 사고력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항목들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우리 면접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저희 또 학원 내에서 또 모의 면접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학년 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하는 과정이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또 특성이 좀 있나요? 아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고 이제 적합성을 좀 보게 되면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뭐 의상디자인학과, 그다음에 환경조경학과 뭐 이런 세분화된 학과를 좀 적고 이제 면접하는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공 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아이가 텐션도 높고 활기성도 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다 네네. 보니까. 딱 그런 게 좀 이제 확실하게 좀 있어요. 질문에 따라서. 근데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자인 학부 같은 개념보다는 본인의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질문 하나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아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거의 뭐 일대기처럼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그 학과 특성을 맞는 애들은 본인이 지원한 학과나 학교의 특성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전공에 관련된 적합성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는 면접은 어느 대학이나 다 동일한데, 네. 뭐 자율전공, 이라든가, 네. 네, 학부제에서 뽑을 때 또 그 지원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생들이 학부제 면접을 진행을 했을 때 너무 세분화된 전공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네. 그게 뭐 그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과면 괜찮은데 약간, 분야면은 네. 그게 아닌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별로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면접의 색깔은 본인이 말하는 색깔은 조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저학년 때부터 좀 해야 되고. 네. 면접하면서 좀 유의사항은 이제 면접할 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 같은 거 입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교복이나 이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특정 기관 관련 복장은 착용이 금지입니다. 네.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경쟁률을 좀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과하고 디지털 콘텐츠학과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도예과가 6.4로 가장 낮은 이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이제 등급을 좀 살펴보면 거의 이제 마찬가지로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성적대가 좀 2등급 이내 아니면 2등급 중반. 도예과 같은 경우는 2.5까지도 있고
네,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1.7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분포도는 엄청 저기 고등부 네. 가까이도 있는데 디지털 네. 콘텐츠 아까 고등부 가까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1.7이에요. 9등급인데 이게 음. 지원은 했는데 음. 떨어진 애들이라서 아, 지원자. 지원자의 네,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전형 뭐야 했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의 나름대로 활동이 괜찮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한 번씩 이렇게 좀 지원을 해보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수학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 번쯤 넣어볼 만한데 결국은 합격자를 보면 2등급 때 쪽이 이제 확실하게 합격 쪽 분포도가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경희대가 되게 폭넓게 네. 네, 학과 성적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평가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표를 보시면 4등급 바깥은 저기 시각장애가 한 명 정도? 사례 하나? 아마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폭넓게 봐도 예전엔 3등급 이내라고 봤다 보면 지금 좀 경희대 같은 경우 4등급으로 좀 폭넓게 보더라도 그것도 되게 희박하다. 네, 사실상은 네, 2등급에 가까워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기 전형인데요. 음. 네, 실기는 이제 기초 조형 디자인이 있고 점토 조형이 있습니다. 네. 실기가 70%가 들어가고요. 네. 이제 학생부가 30%가 들어가는데 이 30% 안에서도 교과 영역이 70%, 비교과가 30%가 들어가요. 네. 실기 같은 경우는 도예과는 점토 조형이고 디자인과는 기초 조형 디자인인데 경희대학교 실기 하면은 이제 소묘랑 기초 디자인을 이제 같이 보는 굉장히 타이트한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화지를 이제 2등분해서 소묘와 기초 디자인을 둘 다 같이 하는 실기 전형이고요. 지금 수시에서 인원을 좀 살펴보면 산업디자인과에서 5명이 이제 줄었는데 산업디자인과에서는 이 5명을 정시에서 더 추가로 선발을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게 대부분은 수시 전형에서 네.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점수화시키지 않잖아요. 네. 근데 뭐 이 학교는 이제 실기 전형이랑 뭐 네오르네상스 두 개 전형 다 그 출결이나 봉사 이제 비교과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또 모르고 있어요. 출결 같은 경우는 무단 결석일 때 감점이 있고 이틀까지는 그 만점을 주는데 이틀 이상부터 약간 이제 감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혹여나 경희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고 결석은 괜찮습니다. 이제 변결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결석은 괜찮은데 무단 결석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단 결석은 그러나 저러나 하면 안 되는데 네. 때에 따라서 유시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경쟁률도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시각디자인과가 가장 많은 경쟁률인 53.1이고 도예과가 좀 낮은 이제 5.4. 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실기 전형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험 보는 실기 과목에 대한 특성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학과들하고 호환이 많이 되면 많이 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진짜 변하지 않는 학교거든요. 아, 이거 너무 높아요. 진짜. 이게 뭐 인서울 뭐 이런 프리미어나 이런 거가 꼭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게 확실히 수시에서도 좀 눈에 보이고 네. 예비도 참 진짜 안 빠지는 학교라서 그냥 한 번에 합격을 해야지 예비 1번을 하면 우리가 보통 합격자로 보는데 이 학교는 감히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 실기 우수화 전형을 수시에서 볼 때 가장 꼭지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진짜 없지. 네. 다른 학교에 뭐 수석을 해서 뭐 장학금 받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의류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올해 둘 다 아예 예비 번호가 0번이에요. 네. 수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정시를 좀 살펴보면요. 정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실기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네. 수능 위주는 말 그대로 수능이 100%가 들어가고요. 네. 실기는 수능 40%, 실기가 60%가 들어갑니다. 수능 전형부터 살펴보면 그냥 심플하게 딱 수능 100이에요. 네. 국어에서 50%, 그다음에 탐구에서 30%, 영어에서 20%,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입니다. 네. 네.
최초 등록자 상위 컷을 좀 이제 보면 등급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수능만 100%를 보기 그렇죠. 때문에 2등급도 아니고 진짜 1등급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교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 수능 전형은 거의 진짜 1등급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시각 디자인하고 도예과는 여기서 수능 100% 전형이 없어요. 네.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네.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12.5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의류 디자인 학과가 4.89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을 저희가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산업디자인과에서 수시에서 5명을 정시에서 이제 더 뽑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총 18명을 이제 정시에서 뽑고 수능은 이제 똑같이 국어 화작 언매 중에 이제 50%한 과목 들어가고요. 네. 탐구에서 이제 30%한 과목 들어가고 영어 20%. 그다음에 한국사 필수 응시입니다.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비슷한데요. 거의 이제 9점대에서 10점대로 강자 높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10.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네. 경희대가 이제 전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뽑기 때문에 그 학교의 위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각 전형들이 가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 이제 어느 정도 선호도와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중에 인기 높은 학교는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데 전혀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경희대 실기를 좀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좀 포인트를 좀 해보면 아무래도 3절에 4시간인데 네. 소묘도 있고 디자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난이도가 높은 개체들이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완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효율적으로 주제부를 좀 크게 그리는 방법이 좀 될 것 같고요. 소묘도 굉장히 아무리 디자인이 잘 하더라도 소멸하기 조금 떨어지면 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소멸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성질적으로 좀 타고난 형태감이라든지 기본기, 입체감, 형태감 좀 그런 소묘를 분별력이 저는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경희대 유형은. 근데 실기는 어렵죠? 네. 할 것도 많고. 네. 교수님들이 참 욕심이 많으세요. 네. 다 보고 싶어 하시니까. 처음에 경희대학교 그 실기 이 전형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그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3절에 4시간, 그 다음에 2개의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된다라는 거에 의견 개진을 좀 했었어요. 이거 그렇죠.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 경희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해낸다.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해서 애들이 학생들이 그냥 적응을 해버리고 알아서 하시는 줄 아시죠? 네.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엄청 힘들죠. 네.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 참. 확실히 분별력이 있기는 있어요.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이제 경희대가 이제 이전에 조금은 다른 학교하고 동떨어진 과목들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호환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립된 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아요. 입시에서 아이디어 스케치였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관심이 없으시고 잘 모르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목소리 내시는 교수님들 때문에 그런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의 그 프라이드와 생각을 완전히 열지는 않으셨던. 그래서 좀 변한 겁니다, 그렇죠? 네. 소재 난이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재질감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크기에서 작고 큰 것들 가장 좀 대표적으로 소프트하거나 하드한 개체 그래서 유리나 패브릭 소재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디테일 있는 그림을 또 그려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안정적이게 그림자가 있는 이제 그림들이 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뒤에 있는 개체들이 너무 날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개체까지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서 그려주는 친구들. 네. 그리고 너무 또 파괴된 그림들은 좀 선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소묘하고 또 디자인의 크기 밸런스도 좀 적절히 잘 맞는 그림들이 합격하기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매번 이제 대학교에서 주제가 출제되거나 실기대를 하면은 경희대가 제일 궁금해. 경희대가 소재가 가끔
와, 이런 걸 출제해? 하는 것들도 좀 많이 나왔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예, 못 보던 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외국에서 온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은 진짜 개인 소장품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몇 번 이게 설정도 있었어. 이게 양말이냐 목도리냐 알 수 없는 그런 제품들. 근데 아무래도 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좀 보고도 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본다거나, 그 이제 똑같이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보려고 하는 학교 같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경희대는 워낙 소재가 어려우니까 경희대에서 나왔던 소재들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웠는지 왕중왕도 하고 네. 그 정도로. 아까 이제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패브릭 소재가 좀 출제가 많이 되고 도자기 소재도 출제가 많이 돼요. 영향이 있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정훈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개인 소장품이지 않을까. 여기서 나오는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좀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개체들이 좀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개체들이 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학원에서 연습하고 익숙해지고 훈련된 본 것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을 조금 더 변별력 있게 보겠다는 의지니까 네, 그런 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주제나 소재를 공개해서 충분히 연습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네, 상반되는 건데. 네.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은 개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형태나 구조 파악들 같은 것들을 네.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선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자꾸 난이도가 높다, 어렵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소재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당황도 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경희대 실기를 되게 대비를 잘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저희 학생들 많이 뽑아주고 계시고 네, 나름 자신이 있는 학교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이런 그 경희대 실기의 그 전체적인 그 성향이나 이런 걸 보시려면 경희대학교 실기를 보시려면 실기대회 수상작들이나 그다음에 실기대회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과물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 저희가 말하는 그 난이도에 대한 거는 특히 이제 그 시간과 그다음에 개체에 대한 난이도고 사실은 이제 오른쪽의 화면 구성이라든지 구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특별한 어떤 어느 학교처럼 뭐 치중되어 있는 발상 위주의 어떤 구도라든지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주제부를 좀 크게 그리게 좀 시키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던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림자를 좀 그려준다거나 소묘나 디자인의 크기라든지 앵글들을 조금 밸런스가 맞게끔 좀 맞춰준다거나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기 관련돼서 뭐 원장님, 부원장님 집에 혹시 뭐 구석에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거 보시면 좀 그려도 보시고 일반적으로 다이소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본기, 뭐 소재 표현이나 이런 거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심리적으로만 위축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면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선생님 같은 말도. 자, 다음은 이제 경희대 추천 사이트인데요. 입학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희대는 입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한데 그런 입시들을 입시 도움이라고 아예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관련된 전형 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입시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학생들이 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 이제 채널이 있는데 이제 설국TV라고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를 이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 학생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스타도 과별로 느낌 있게끔 이제 아이들이 정보를 좀 잘 이미지화 될 수 있게끔 잘 올려놨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캠퍼스들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도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어요. 인서울에 고집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경희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과는 이제 국제 캠퍼스, 절대 본교 개념이 아닙니다. 이원화 캠퍼스로 그냥 딱 본교 코드 하나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선호도 높은 만큼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되게 미래가 약간 서열이 일반적인 인문이나 자연계 서열하고 좀 다르거든요. 경희대 굉장히 입지가 높은 학교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남은 기간 뭐 저희 이제 수시 특강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올해도 뭐 좋은 성과 수시부터 이어져서 경희대 많은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준비해 주신 김지일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